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해결책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의 사연 가보죠.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4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34살이고 저는 32살입니다. 우리는 둘 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연애를 오래 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던 남편은 자기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영업직이라서 술자리를 아예 피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영업이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안 맞는 일을 하면서 너무 괴로워했고 그런 남편을 보는 저도 괴롭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겠다고 할 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생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원비에 독서실비, 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 개인 용돈까지. 남편이 퇴직할 때 받은 돈과 우리가 모아놓은 돈은 금방 바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에 남편이 세 번째 낙방을 하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1년 전부터는 제가 봐도 열심히 안 하고 흐트러져 있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없을 만한 시간, 그래서 쉬는 시간이겠거니 하고 전화를 해보면 수화기로 나는 소리에 PC방에 있는 듯한 소리가 났고 커피값도 아끼고 용돈 좀 아껴 쓰라고 했다가 대판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험 전에는 이 사람을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참았는데 세 번째 낙방을 하자 저도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고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못할 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저는 3번이나 기회를 줬으니 이제 그만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일자리를 알아보라 라고 말을 했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포기를 못한다라고 하더군요. 아깝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남편은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시험을 근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특히 한자리에 앉아서 끈기 있게 파고드는 공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영업직에 일하는 게 싫어서 나중에는 포기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한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이판사판 공부에만 철저하게 매달리는 타입이었다면 저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자, 이제 저 혼자서 벌어서 생활비 내기도 바쁘고 저축은 꿈에도 못 꾸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남편하고 통 대화가 되질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계속해서 낙방하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안타깝고 또 답답한 아내분의 사연이 오늘 사연이네요. 좀 절절히 와닿네요. 근데 이 아내분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사연으로 보면 뭐 결혼한 지 한 4년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을 지금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공무원 시험을 볼 거냐 말 거냐 이 차원이 아니고 네. 아내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미래가 상당히 불안한 거죠. 힘들기도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해서 그 배우자를 이렇게 부양하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네가 좀 나의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 아내의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이제 조금 어떻게 대응을 좀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 궁금한데요. 곽지연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3번 떨어졌으니까 포기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두 번 해갖고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생활비 벌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서 남편을 설득을 잘 해야 되겠죠. 이제 생계가 우선이니까 공무원은 진짜 지금 밑에서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나이 조금 하나하나 더 먹는 사람들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다른 걸로 기술적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둘 다 이해는 가긴 가죠. 아이고 3년이나 준비했으면 그게 아까울 것 같긴 해요. 근데 34살이면 가정을 돌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뭐 3년 정도 준비한 거면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또 계속 안타깝게 떨어진 거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건 이해가 되니까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면 책임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활권을 남편한테 줘서 한번 살아봐라. 이 돈을 가지고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림 사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돈 안 벌고 있으면 언제까지 안 되면 포기해라. 몇 년까지만 한 1, 2년 정도 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3년이나 했으면 아까워서라도 못 끊을 것 같긴 해요. 약속을 받아내고 그걸 넘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단이 지어지겠죠. 근데 그러면도 그냥 자기 취향대로 사는 사람 같아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자분이. 뭐 머릿속은 해야 되는데 실천은 그냥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거죠. 뭐 공무원 시험에 붙는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생활이 지금 즐거운 것 같으네요. 그냥 그대로 책임감 없이 사는 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남편분도 가장으로서 분명히 미안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남편도 분명히 이제 그 자기 역할, 그러니까 아내한테 보탬을 좀 주고 생활비도 좀 벌어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아마 위축은 돼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가짐이 좀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요. 무뎌질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아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본인이 좀 알바를 해서라도 자기 몫을 좀 한다든지, 병행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내에게만 온전히 떠맡기고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배우자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부부를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내가 이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도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남편의 입장, 남편의 심정을 저희가 살펴야 되죠. 네. 눈치도 볼 거예요. 그리고 제약회사 영업 저도 좀 알거든요. 친구가 있어서. 네. 단순히 술자리뿐만 아니라 뭐 모든 약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대소사, 경조사, 심부름도 해야 되고 물건도 막 날라야 되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적성에 안 맞아서 다시 이 길로 들어서는데 3년이 되도록 이게 안 되니까 그죠? 네. 본인도 막막한 거예요. 거기다가 커피값 용돈까지 이제 건드리니까 이게 이제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건데 네. 그 부분을 일단 좀 잘 읽어주고 내가 뭘 걱정하는지 불안해하는지 당장 지금 공무원 시험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사연으로 보면 아직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또 언젠가는 아이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여성이니까 출산 육아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안 키워주면 본인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유일한 수입원이 상당히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나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가 서로한테의 어떤 그 마음을 혹은 입장을 어려움을 위로를 이런 여러 가지가 주고 받아지면서 이제 버텨도 힘든 상황인데 말이죠.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 사연 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마음의 위로 내지는 좋게 얘기한 힘든 거죠.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 몸의 피와 같아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들에 이게 막히면 모든 것들이 다 막힌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로 아무래도 이제 공시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네. 뭐 1년만 아니면 2년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아내분이 지금 염려되는 거는 3년이 4년이 되고 4년이 또 5년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시민들도 얘기했잖아요. 아까운데요. 3년씩이나 했는데 놓기는 또 아깝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당연히 불안감 그리고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은 이루다 말을 못합니다. 네. 예. 그 아내분이 볼 때도 근데 지금 이제 3년째 들어가고 그러면서 좀 남편이 이제 무뎌지기 시작한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이제 미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보였는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내분은 분명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끈기가 없어서 그러겠지만 사람이 한 3년 정도 하다 보면 좀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초심을 좀 없죠, 잃고. 또. 예. 그러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소한 한 2년, 3년 기한을 정해놓고 그게 안 되면 뭘 하겠다는 논의가 없이 지금 3년이 흘러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무조건 못하게 하면 남편은 참 설득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참 아깝다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사연 주신 분이 남편하고 좀 나누셔야 될 게 네. 아까운 측면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결단을 빨리 내려야 네네. 손해를 더 안 키워요. 그럼요. 그게 이제 일종의 손해 최소의 법칙인데 네. 남편은 그게 좀 말기가 좀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큰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지금 34, 32 우리가 어디쯤 좌표가 와 있는지 그걸 좀 짚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현실적으로 당장 생계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출산 계획을 앞두고 있다면 그게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뭐 안 되면 아내가 벌더라도 집안 가사일은 또 남편이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모든 것을 아내가 다 떠맡기고 본인은 공부만 하겠다고 나 앉아 있으면 아내로서는 대단히 답답하죠. 가사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는 이분이 그동안에는 지원을 받았어요. 네. 아내가 그 혼자서 버는 거를 가지고 지원을 받았어요. 네. 저는 그동안엔 지원 받았으면 이번에는 공무원 시험을 다시 또 공부를 하느냐 하지 마느냐의 저는 문제는 우선은 차치하고 지금은 뭐냐면 지원은 이제는 못하고 본인이 그건 결정하는데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면 네. 알바를 하루에 뭐 5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뭐 편의점 네네. 알바를 한다든지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10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본인이 쓸 거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우선은 약속하에 1년에서 2년 정도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한 3년 지원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원은 없고 스스로가 조금 벌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 시간 뺀다 그래가지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네. 될 사람은 전 된다고 봐요. 네. 의지가 문제고 그리고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열정적으로 또 사용하면 됩니다. 그거는. 네네.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특히 남자들이 이제 회피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상황, 지금 여기에서 시험을 이제 포기하고 내가 생계 전선으로 다시 나가서 직장을 구하자고 하니 그것도 사실 요즘에 취업 정말 힘들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앞에 방법은 보이지 않고 그럴 때에는 사실은 그게 두려워서라도 그냥 계속 시험 공부라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 회피죠? 당연히 이런 있죠.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두려울 들어요. 거예요. 아마. 네, 두려워서 요즘은 말이죠. 정말 젊은 사람들 취업하기 힘든데 네네. 이제는 뭐 제약 쪽의 영업은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제쳐놓으면 네. 그 경력이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한 3년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그 경력도 사실은 중간에 떠버리는 거니까 이 사연 보내주시는 분이 남편하고 진작에 경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뭔가를 실어서 회피하다가 표류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아까 원장님도 아주 현실적인 얘기 해주셨네요. 시민분도 생활비 자체를 남편한테 주고 네가 한번 좀 써봐라. 그래서 일종의 협상이죠. 네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되 기본적인 비용은 본인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할 것. 단 1년 정도 더 기한을 주고 기회를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단을 내려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것. 이번 차제 정확하게 선을 좀 한번 그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서로가 이렇게 합의해서 좀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네. 방법이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그래도 신혼이거든요. 결혼한 지 4년 차이기 때문에 네. 저는 결혼 초기에 이러한 과정이 평생을 결정한다고 봐요. 이 관계의 패턴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배려해야지. 내가 그냥 참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다 눈 감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마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패턴이 만들어질까 봐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 가이드라인 우리 부부의 공동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훨씬 더 그래도 서로 간에 좀 타협점도 찾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하죠. 네. 연애를 오래 하다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네네. 지금 한 4년 차 조금 길긴 하지만 적응 기간이라고 보시고 단 사연 보내주신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의 존재 자체를 건드리는 얘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게요. 자기 행동, 내가 뭘 원하는지는 얘기를 하되 그걸 가지고 당신은 뭐 끈기가 없다든지 그 존재 자체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듯한 얘기는 안 그래도 지금 위축이 돼 있는 남편한테 맞습니다. 촉발이 돼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하실 것. 예.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마지막이고 요번에 한 번 딱 마지막으로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곧장 딱 접고 뭐 취업을 해본다. 뭐 나름대로 어떤 그 퇴로를 만들어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간 정해놓기,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모든 것을 아내 벌어오는 수입으로 다 충당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남편이 부담할 것. 그다음에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쪽으로 알아볼 건가 같이 한번 찾아봐야죠. 남편한테만 무조건 밀거나 추궁하지 마시고. 예, 일방적인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선은 저는 아내 입장에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던 거를 이제는 지원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부담하면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는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벌이를 하라는 거. 네. 생활비 이제 보태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 계획도 뭐 같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의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흐트러진 지금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좀 멀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비하는 그런 작업들도 두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부부 전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아내분이 뭐 해야 될 역할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면 네. 연애 때는 이제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사랑,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뭐 이런 거로 다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에 딱 들어가면 현실이에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좀 잘 짚어보고 이것이 타협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남편과 좀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 오랜만에 가져보시면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새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